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어요. 어느 나라 음악인가요? 파리거리에서 기타를 연주하던 한국인 재윤에게 다가간 이스라엘 여대생 마야의 첫 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이스라엘 여대생 마야와 한국 음악도 재윤의 운명적 만남. 하지만 갑작스런 군 입대 통보로 이별을 맞게 되죠. 2년 동안 연락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재윤이 떠난 후 마야에게 찾아온 놀라운 소식. 혼자 감당해야 했던 임신, 가족의 외면, 그리고 한국행 결심까지. 과연 이 두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야를 기다리고 있던 예상치 못한 반전은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마야가 경험한 놀라운 변화와 감동적인 결말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마야 벤 아미입니다. 2020년 가을, 파리 소르본느 대학 근처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파리에서 열리는 작은 음악 축제가 있는 날이었죠. 저는 중동현대사 전공 과제 때문에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자료를 뒤지다가 머리도 아프고 답답해서 잠깐 바람이라도 쐬러 나왔습니다. 소르본느 대학 앞 광장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각자의 전통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샹송, 스페인 플라멘코, 독일 클래식까지 정말 다양한 음악들이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런데 한 구석에서 들려오는 기타 소리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다른 음악들과는 뭔가 다른 애달프면서도 따뜻한 멜로디였어요. 호기심이 생긴 저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한 동양인 남성이 클래식 기타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단정한 모습이었고 무엇보다 기타를 연주할 때의 그 집중하는 표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연주가 끝나자 몇 명의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동전을 케이스에 넣어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죠.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어요. 어느 나라 음악인가요? 그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으며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한국 음악입니다. 아리랑이라는 민요를 기타로 편곡한 거예요. 한국이라니. 저에게는 정말 낯선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살 때도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거든요. 그저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한국에서 오신 거예요? 네, 서울예대에서 클래식 기타를 전공했고 지금은 파리에서 유학 중입니다. 김재윤이라고 해요. 김재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지만 왠지 정겨웠습니다. 저는 마야 벤 아미예요. 이스라엘에서 왔고 소르본느에서 중동현대사를 공부하고 있어요. 재윤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정말 먼 곳에서 오셨네요. 중동현대사라니 굉장히 어려운 공부를 하시는군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재윤은 음악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고 저 역시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서로 할 말이 끊이지 않았어요. 한국 음악 중에 특별히 좋아하는 게 있나요? 재윤이 물어보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한국 음악은 처음 들어봤어요. 하지만 방금 들은 아리랑은 정말 마음에 와 닿았어요. 뭔가 슬프면서도 희망적인 느낌이었달까요? 재윤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맞아요. 아리랑은 한국 사람들의 그러니까 깊은 슬픔과 그리움을 담은 노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의지도 함께 담겨 있죠. 그의 설명을 들으니 더욱 신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음악도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오랜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이 음악에 녹아있는 점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음악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오랜 역사 동안 겪었던 어려움들이 음악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죠. 재윤은 정말 흥미로워했습니다. 이스라엘 음악도 들어보고 싶네요. 시간 되시면 언제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가면서 계속 그의 기타 연주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특히 그 진지한 표정과 음악에 대한 열정이 인상 깊었습니다. 며칠 후 재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파리 시내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자는 내용이었죠. 저도 그가 궁금했기 때문에 흔쾌히 만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말에 지구의 작은 카페에서 재윤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날 재윤은 기타를 가져와서 이스라엘 음악에 대해 물어봤어요. 저는 어린 시절 할머니가 불러주시던 전통 노래를 하나 불러드렸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노래였는데 재윤은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멜로디네요. 가사는 무슨 내용인가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세계 각지에서 살면서도 항상 고향을 그리워했거든요. 재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비슷해요. 특히 아리랑 같은 민요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많이 담겨 있죠. 그날부터 저희는 서로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재윤은 히브리어가 정말 어렵다고 하면서도 열심히 배우려 했고, 저 역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샬롬이 평화라는 뜻이죠? 재윤이 어색한 발음으로 히브리어를 따라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네, 맞아요. 안녕이라는 인사이기도 하고 평화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한국어로는 안녕하세요 라고 해요. 평안하냐는 뜻이에요. 이렇게 서로의 언어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재윤은 정말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코셔 음식을 찾아주려고 노력했고, 저 역시 한국 음식에 관심을 보이며 재윤이 좋아하는 것들을 알아가려 했죠.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이 중요하다고 했죠? 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특별한 날이에요.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죠. 재윤은 이런 종교적인 부분도 정말 존중해 주었습니다. 저 역시 그의 가족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의 가족 문화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부모님께 정말 예의를 많이 지켜야 해요. 특히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기도 하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저희는 서로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어요. 군대에 꼭 가야 한다고요? 재윤이 한국의 징병제도에 대해 설명했을 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이스라엘도 군복무가 의무이지만 한국의 상황은 또 달랐거든요. 네, 한국 남자들은 보통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가요. 2년 정도 복무해야 하고요. 저희 나라도 군복무가 있어요. 하지만 상황이 조금 다르죠. 이렇게 진지한 대화를 나누면서도 저희는 점점 더 깊은 감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재윤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진실한 마음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해 겨울 재윤은 저를 위해 특별한 연주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작은 연습실에서 단둘이 한국의 전통 음악과 클래식을 섞은 연주를 들려주었어요. 마야를 위한 특별한 곡이에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재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2021년 봄, 파리에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재윤과 저는 거의 매일 만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서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졸업하고 나면 뭘 할 생각이에요? 제가 물어보자 재윤은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음악 관련 일을 하고 싶어요. 아마 한국으로 돌아가서 음악 학원을 차리거나 연주 활동을 할 것 같아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글쎄요. 부모님께서 계시고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재윤이 말하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단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윤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마야, 지금 만날 수 있어요? 급한 이야기가 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재윤의 표정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마야, 미안해요. 갑자기 한국에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요?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재윤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군대에 가야 해요. 입영 통지서가 나왔어요. 군대요? 저는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재윤이 25살이고 대학교도 졸업했는데 왜 지금 군대에 가야 하는 건지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미룰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더 이상 늦출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럼 언제까지 가야 하는데요? 다음 달 초에 입대해야 해요. 그러니까 2주 정도 남았어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2주 후에 재윤이 떠난다니요. 군복무 기간은 얼마나 돼요? 보통 21개월이에요. 거의 2년 가까이 되죠. 2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그동안 연락은 할 수 있는 거죠? 재윤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연락하기 어려워요. 휴대폰도 쓸 수 없고 편지도 제한적이고요. 전쟁이라도 나는 건가요?
전쟁은 아니지만 한국의 군 생활이 정말 힘들어요. 특히 초반 훈련 기간에는 외부와의 연락이 거의 차단되다시피 해요. 저는 이스라엘에서도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군대가 어떤 곳인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달랐나 봐요. 마야,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갑자기 떠나게 되어서요. 재윤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다려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죠? 제가 조용히 물어보자 재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다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기다리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재윤과의 이별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다음날 다시 만났을 때 재윤이 말했습니다. 마야,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다른 좋은 사람 만나면 그냥 만나세요. 저 때문에 인생을 허비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재윤 씨, 제가 기다릴게요. 2년이든 3년이든 기다릴게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재윤이 출국하기 전 마지막 날, 그는 저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제 노트북이에요. 그 안에 제가 연주한 영상들이 있어요. 그리우면 가끔 보세요. 그리고 공항에서의 마지막 포옹.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재윤이 떠난 후 처음 한 달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약속했던 대로 연락이 거의 오지 않았고 가끔 오는 짧은 편지만이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저는 재윤이 남겨준 노트북을 켜고 그의 연주 영상들을 보며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특히 제게 들려주었던 그 특별한 곡을 반복해서 들었어요. 마야를 위한 곡이라고 했던 그 연주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 다시 그의 연주를 직접 들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윤이 떠난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갑작스럽게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어요. 며칠째 같은 증상이 계속되자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왔어요. 결과는 양성이었습니다. 임신이라니요?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재윤과 마지막 밤을 보낸 게 생각났어요. 그때 저희는 앞으로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감정이 앞섰었거든요.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임신 8주 정도 된 것 같네요. 축하드려요. 하지만 저에게는 축하받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기의 아버지는 한국에서 군복무 중이고 연락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재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보내지는 못했어요. 이런 소식을 편지로 전하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더구나 재윤이 군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 이런 소식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혼자서 이 상황을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고민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울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것인가? 이스라엘에 있는 부모님께도 아직 알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중 재윤에게서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마야, 잘 지내고 있죠? 저는 훈련소에서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있어요. 정말 힘들지만 견디고 있습니다. 매일 밤 마야 생각을 해요. 빨리 훈련을 마치고 연락드릴게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재윤도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제가 이런 소식을 전해도 될까요?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제 배는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임신 4개월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겠다고요. 재윤이 없어도 혼자서라도 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재윤이 돌아오면 그때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점점 실감하게 되었거든요. 임신 5개월이 되었을 때 더 이상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바, 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 하임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엄격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마야? 저 임신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임신했다고 했어요, 아바.
결혼은 했느냐? 아니요. 또 다른 침묵이 이어졌고 이번에는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야, 상대방은 누구냐? 유대인이냐? 한국 사람이에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 순간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네가 배운 자유냐? 프랑스에 보내준 게 이런 짓을 하라고 보내준 거냐? 저는 아버지의 반응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바, 저는 이 아이를 사랑해요. 사랑?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가지는 게 사랑이냐? 당장 돌아와라. 저는 여기서 아이를 낳고 키울 거예요. 정신 나갔구나, 정말. 혼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운다는 거냐? 어머니가 전화를 받더니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야, 아직 늦지 않았어. 돌아와서 다시 생각해보자.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 아이를 지킬 거예요. 혼자서라도요. 그 한국 남자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군대에 있어요.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버지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얘기구나.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복잡해서.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 아이를 만들고 도망간 거 아니냐? 아버지의 말이 너무 가혹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용돈 지원을 끊겠다. 아바,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제대로 된 유대인 남자를 만나라. 그리고 그 아이는 아버지가 말을 다 끝내지 못했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족의 지지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때 깨달았어요. 며칠 후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미혼모시군요. 혹시 다른 선택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무슨 뜻인가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많은 여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리거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이 아이를 낳아서 키울 거예요. 하지만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의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에서 무모한 선택이라는 생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파리의 다른 이스라엘 유학생들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몇몇은 저를 걱정해 주었지만 대부분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마야가 한국 남자랑 그런 일이 있었대.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가지다니. 작은 유학생 커뮤니티에서는 금세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가족의 지지도 친구들의 도움도 없이 오직 혼자서 이 상황을 견뎌내야 했어요. 임신 6개월에 접어들자 배가 많이 불러와서 일상생활도 힘들어졌습니다.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도 어려웠고 아르바이트도 그만두어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재윤에게서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마야, 이제 휴가가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프랑스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대하면 바로 파리로 갈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재윤에게 임신 사실을 알려야 할까?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 결국 저는 재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재윤 씨, 저에게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전화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군대에서 개인적인 국제전화를 받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혼자서 출산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임신 7개월이 되었을 때 저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끊어졌고 학업도 제대로 이어갈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던 중 문득 재윤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파리에 한국 출신 음악 교수님이 계신다고 했던 건 말이에요. 한상필 교수님이라고 하셨나? 재윤이 존경한다고 했던 그 교수님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재윤과 연락할 방법을 아실지도 모르니까요.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에 문의해보니 정말로 한상필이라는 한국인 교수가 계셨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교수님 연구실을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마야 벤 암이라고 합니다. 한상필 교수님은 60대 정도로 보이는 자상한 인상의 분이셨어요. 이스라엘에서 오신 학생이군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김재윤이라는 학생을 아시나요? 교수님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재윤이를 어떻게 아시죠? 그 친구는 제 제자였어요. 저 재윤 씨와 지인인데요.
지금 한국에서 군복무 중이라서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교수님이 제 배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혹시 재윤이와 특별한 관계인가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희는 연인 사이였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재윤 씨의 아이예요. 교수님이 깜짝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재윤이가 그런 상황인 줄 몰랐네요. 지금 많이 힘드시겠어요? 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상필 교수님은 저를 의자에 앉히시고 따뜻한 차를 끓여주셨습니다. 재윤이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책임감도 강하고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 아이죠. 그래서 더 고민이에요. 이런 소식을 전해도 될지. 당연히 알려야죠. 재윤이에게는 알 권리가 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한국의 군대에서도 긴급한 가족 상황이 생기면 연락할 방법이 있다고 하셨어요. 제가 재윤이 부모님과 연락이 닿을 수 있어요. 재윤이 어머니께서 제 콘서트에 종종 오시거든요. 정말 뜻밖의 연결고리였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저는 한국어를 잘 못해요. 그리고 재윤 씨 부모님께서 저를 받아들이실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어머니들은 생각보다 마음이 넓어요. 특히 손자, 손녀 이야기가 나오면요. 교수님은 그날 바로 재윤의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주셨습니다. 여보세요, 윤정자 어머님? 저 한상필입니다. 재윤이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전화 통화 내용을 들으니 윤정자 어머님은 처음에 많이 놀라셨지만 교수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자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재윤이한테 연락할 방법이 있으시냐고요? 네, 군부대에 긴급 연락을 넣을 수 있어요. 교수님이 전화를 끊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내일 재윤이한테 연락해 보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마야 씨도 직접 통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한상필 교수님 연구실에서 재윤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마야? 정말 마야예요? 재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재윤 씨,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그런데 교수님이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윤 씨, 저 임신했어요. 재윤 씨 아이예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요? 언제부터요? 7개월 됐어요. 곧 태어날 거예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재윤 씨가 힘든 시기라서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요. 재윤의 목소리에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마야, 정말 미안해요.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재윤과의 통화 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재윤은 군부대에 특별휴가를 신청했고 재윤의 어머니 윤정자 여사는 저를 한국으로 모셔오겠다고 하셨어요. 한상필 교수님이 중간에서 모든 것을 조율해 주셨습니다. 마야 씨, 한국 가족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교수님,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한국어도 잘 못하고 언어는 마음으로 통하는 거예요. 특히 아이가 있으면 더욱 그렇죠. 윤정자 여사께서 직접 파리까지 오셔서 저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임신 8개월인 제가 혼자 비행기를 타고 가기엔 위험하다고 판단하신 거죠. 출국 전날 한상필 교수님이 저에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족을 정말 소중히 여겨요. 특히 어머니들은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뱃속의 아이예요. 이스라엘 부모님께는 한국에 간다는 소식만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화가 나 계셨지만 어머니는 조금씩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마야, 정말 조심해서 가거라. 그리고 뭔가 잘못되면 언제든 연락해. 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드디어 출국 당일 샤를 드골 공항에서 윤정자 여사를 처음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정갈한 인상의 분이셨어요. 마야구나. 정말 멀리서 고생했네. 윤정자 여사는 저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툰 한국어로 인사하자 윤정자 여사가 웃으셨습니다. 한국말 잘하네.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지내면 돼. 비행기 안에서 윤정자 여사는 재윤 어린 시절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재윤이는 어려서부터 음악을 정말 좋아했어. 피아노도 치고 기타도 치고. 정말 재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내성적이야.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연습하는 걸 더 좋아해. 저는 그런 재윤의 모습이 더욱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저 같은 외국인을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무슨 소리야?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그리고 뱃속에 우리 손자가 있는데? 윤정자 여사의 말씀에 저는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국은 차별이 없는 나라일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윤정자 여사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 보수적인 면이 있어. 하지만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 특히 젊은 사람들은 개방적이야. 혹시 제가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문제가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 오히려 신기해할 거야. 이스라엘은 한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나라거든.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와, 정말 멋져요. 처음 보는 서울이지? 재윤이가 자란 곳이야. 택시를 타고 가면서 윤정자 여사가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재윤이 면회 가기 전에 병원부터 가자. 아이 상태 확인해야지. 네, 감사해요. 그리고 마야야, 한국에서는 임신한 며느리를 정말 소중히 여겨. 뭐든지 편하게 말해. 재윤의 집에 도착했을 때 재윤의 아버지도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했어. 들어가서 쉬어. 비록 말은 많지 않으셨지만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재윤의 방에서 잠을 자면서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나에게 한국은 새로운 시작이 될 거야. 한국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재윤을 만나러 갈 수 있었습니다. 군 병원에서 면회가 가능하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동안 저는 서울의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다행히 아이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한국 의사 선생님도 곧 출산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마야야, 긴장하지 마. 재윤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윤정자 여사가 면회 가는 길에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어머님, 저 너무 떨려요. 당연하지. 몇 달 만에 만나는 건데. 군 병원 면회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재윤이 군복을 입고 앉아 있었는데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저를 본 재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야. 재윤이 일어서려다가 제 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많이 불러 있었거든요. 정말 많이 컸네요. 저는 재윤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제 배에 올려놓았습니다. 느껴져요? 아이가 움직이는 게. 재윤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우리 아이가 정말 여기 있는 거네요. 그 순간 아이가 크게 발로 찼습니다. 아! 재윤이 놀라며 손을 빼려 하자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아이가 아빠를 반겨주는 거예요. 재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야, 정말 혼자서 고생 많이 했죠?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윤정자 여사가 옆에서 지켜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재윤아, 마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가족도 모두 반대하고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했어. 재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곁에 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어머님이 정말 잘 돌봐주세요. 그때 군의관이 들어와서 재윤에게 말했습니다. 김재윤 일병 특별휴가 승인됐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간 외박 가능해요.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정말요?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가족 상황을 고려해서 특별 승인해드렸어요. 다음날 재윤이 집으로 왔을 때 저는 정말 꿈 같았습니다. 몇 달 만에 재윤과 함께 지내는 거였거든요. 마야, 한국 음식은 어때요? 입에 맞아요? 어머님이 만들어주시는 미역국이 정말 맛있어요. 미역국? 그거 임산부에게 좋은 음식이에요. 재윤은 제 배에 손을 대고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야, 아빠야. 빨리 나와서 아빠 얼굴 보자. 그런 재윤을 보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재윤은 저를 위해 기타 연주를 해주었어요. 파리에서 처음 들었던 그 아리랑도 다시 연주해 주었죠. 이 곡 들으면서 재윤 씨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저도 군대에서 마야 생각날 때마다 이 곡을 흥얼거렸어요. 휴가 마지막 날 갑작스럽게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 아이가 나오려나 봐요. 윤정자 여사가 급하게 병원에 연락하셨고 저희는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재윤 씨, 무서워요. 괜찮아요, 마야. 제가 옆에 있어요. 드디어 우리 아이를 만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출산은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재윤이 옆에서 계속 손을 잡아주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힘내세요, 마야. 조금만 더. 의사 선생님의 격려와 함께 마침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아이를 제게 안겨주었을 때 저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정말 재윤과 똑같이 생긴 아이였어요. 와, 정말 아빠 닮았네. 재윤도 아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야, 고마워요. 이렇게 예쁜 아이를 낳아줘서. 윤정자 여사는 아이를 보자마자 완전히 녹아버리셨어요. 어머, 우리 손자 정말 예쁘네. 재윤이 어릴 때랑 똑같아. 병원에서 며칠 지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윤정자 여사는 산후조리를 정말 세심하게 도와주셨습니다. 마야야, 한국에서는 산후조리를 정말 중요하게 여겨. 한 달 동안은 푹 쉬어야 해. 어머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아이 돌보고 몸 회복하는 것만 생각해. 매일 미역국과 갖가지 보양식을 끓여주셨고 밤에 아이가 울 때도 함께 돌봐주셨어요.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친딸보다 더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이제 진짜 내 딸이잖아. 재윤은 휴가를 마치고 다시 부대로 돌아가야 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군에서도 가족 상황을 고려해서 자주 외박을 나올 수 있게 해주었거든요. 마야, 제가 없어도 어머니께서 잘 돌봐주실 거예요. 알아요. 어머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아이 이름은 재윤과 함께 지었습니다. 한국 이름과 히브리어 이름 둘 다 지어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한국 이름은 재민이라고 하면 어때요? 현명할 민자로요. 히브리어 이름은 다비드라고 하면 어떨까요? 사랑받는다는 뜻이에요. 재민, 다비드. 두 이름 모두 예쁘네요. 윤정자 여사도 그 이름들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우리 재민이, 다비드. 두 나라의 이름을 모두 가진 특별한 아이구나. 아이가 태어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마야, 아이 사진 좀 보내줄 수 있니? 엄마, 정말 보고 싶으세요? 당연하지. 내 첫 손자인데. 사진을 보내드렸더니 어머니가 전화를 다시 주셨습니다. 마야, 아이가 정말 예쁘구나. 언제 이스라엘에 데리고 올 거니? 아직 계획이 없어요.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 한국 가족들이 너희를 잘 돌봐주니? 네, 정말 친딸처럼 대해주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럼 다행이다. 아버지도 손자 사진 보고 많이 누그러지셨어. 윤정자 여사는 제가 히브리어로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것도 좋아하셨어요. 마야야, 재민이한테 이스라엘 노래도 불러줘. 엄마 나라 언어도 배워야지. 정말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우리 재민이는 한국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이기도 해.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재윤이 제대하는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2022년 말이었어요. 재민이는 벌써 돌이 다 되어가고 있었죠. 아빠. 재민이가 재윤을 보고 손을 뻗는 모습에 저희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재민아, 아빠 기억하니? 재윤이 제대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저와 재민이를 꼭 안아주는 것이었어요. 마야,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제가 책임질게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재윤의 부모님도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자고 하셨습니다. 이제 재민이도 있는데 정식으로 가족이 되자. 어머님, 감사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재윤과 저는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야, 저는 취업보다는 음악 관련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떤 일이요? 음악 아카데미를 차려보려고 해요.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면서 치유도 해주는 그런 곳 말이에요. 재윤의 꿈을 들으니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마야도 이스라엘 문화를 알리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요? 요즘 한국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했지만 정말 의미 있었습니다. 한상필 교수님도 오셨고 재윤의 음악 친구들도 축하해 주었어요. 두 분이 만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이에요. 한상필 교수님의 축사를 들으며 저는 파리에서의 첫 만남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둘째를 임신한 거예요. 정말요? 또 임신이에요? 재윤이 정말 기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딸일 것 같아요. 윤정자 여사도 손자 손녀가 생긴다며 정말 좋아하셨어요. 재민이한테 동생이 생기는구나. 얼마나 좋을까? 재윤은 음악 아카데미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작은 공간을 임대해서 피아노와 기타를 놓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우리 음악으로 세상에 작은 위로를 전해보자. 재윤의 말처럼 아카데미에는 음악을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저 역시 다문화센터에서 이스라엘 문화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요? 이스라엘은 작지만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예요. 마치 한국처럼 역사가 깊고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죠. 강의를 들으러 오는 분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걸 보며 뿌듯했습니다. 선생님, 이스라엘 음식도 배울 수 있나요? 물론이죠. 다음 시간에는 훔무스 만들기를 해볼게요.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예상대로 딸이었거든요. 이번에는 누구 닮았나요? 엄마 닮았네요. 정말 예뻐요. 딸 이름은 서연이와 나오미로 지었습니다. 서연이는 서로 이어진다는 뜻이고 나오미는 히브리어로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에요. 재민이는 동생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나오미야, 오빠가 지켜줄게. 벌써 2살이 된 재민이가 히브리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말하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 아바, 샬롬. 재민이가 재윤에게 히브리어로 인사하자 재윤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샬롬, 재민아. 아이들이 자라면서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재민이는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히브리어를 모두 사용하게 되었어요. 엄마, 이거 히브리어로 뭐라고 해요? 마임이라고 해. 물이라는 뜻이야. 마임, 마임. 재민이가 히브리어 단어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며 윤정자 여사도 신기해하셨습니다. 우리 재민이 정말 똑똑하네. 두 나라 말을 다 하다니. 서연이도 점점 자라면서 언니처럼 두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다문화센터에서의 강의는 점점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았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나요? 이스라엘에서는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정말 중요하게 여겨요.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것을 격려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혁신적이라고 하는 거군요. 이런 강의를 통해 한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문화적 이해가 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재윤의 음악 아카데미도 점점 유명해졌어요. 특히 한국 전통 음악과 서양 클래식을 접목한 재윤만의 교육 방식이 주목받았죠. 선생님, 아리랑을 기타로 연주하는 법 가르쳐 주세요. 좋아요. 아리랑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인데 기타로 연주하면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아버지 하임이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아바가 정말 오신다고요? 네, 손자 손녀들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보수적인 분이라서 한국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더라고요. 공항에서 아버지를 마중 나갔을 때 정말 긴장했습니다. 아바, 마야, 정말 건강해 보이는구나. 아버지가 재민이와 서연이를 보시더니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아이들이 내 손자, 손녀구나. 네, 아바. 재민이, 나오미야. 할아버지께 인사드려. 재민이가 어색하지만 히브리어로 인사했습니다. 샬롬, 사바. 사바는 히브리어로 할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재민이를 안아 올리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말 똑똑하구나. 히브리어도 할 줄 아네. 윤정자 여사도 아버지를 정말 정성스럽게 모셨습니다. 어르신,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충분히 소통이 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가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구나. 특히 가족을 대하는 마음이 우리와 비슷해. 아바, 이제 이해해 주시는 거죠? 마야, 미안했다. 네가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아. 아버지가 떠나시기 전에 재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윤, 마야와 아이들 잘 부탁한다. 너는 좋은 사위야. 그 말을 듣고 재윤도 정말 감동했습니다. 아버님, 평생 마야와 아이들을 지키겠습니다. 아버지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신 후에는 정기적으로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사바, 보고 싶어요. 재민이가 화면을 향해 손을 흔들면 아버지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이제 저희 가족은 진짜 완성된 것 같았습니다.
2024년이 되었을 때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재민이는 벌써 4살이 되어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고 서연이도 2살이 되어 옹알이를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들한테 이스라엘 이야기 해줬어요. 정말? 친구들이 뭐라고 했니? 신기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말해달라고 했어요. 재민이가 자연스럽게 두 문화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뿌듯했습니다. 재윤의 음악 아카데미는 이제 지역에서 유명한 곳이 되었어요. 특히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이 찾아왔죠. 선생님, 저희 아이도 두 나라 문화를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음악은 모든 문화를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거예요. 제 이스라엘 문화 강좌도 더욱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다르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 말을 정말 좋아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재민이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재민아, 우리는 한국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이야. 두 나라 모두 우리의 고향이거든. 그럼 정말 특별한 거네요. 재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정자 여사는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할머니가 되셨어요. 히브리어 단어도 몇 개 배우시고 이스라엘 음식도 만들어 주시거든요. 마야야, 오늘은 훔무스 만들어 볼까? 어머님이 만드시는 훔무스가 더 맛있어요. 그럼 레시피 좀 정확히 알려줘.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부모님과도 자주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재윤을 정말 아들처럼 생각하세요. 재윤아, 사업은 잘 되고 있니? 네, 아버님.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어머니는 언제 이스라엘에 놀러 올 거냐고 자주 물어보십니다. 마야,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이스라엘 구경시켜줘야지. 네, 엄마. 꼭 데리고 갈게요. 어느 저녁 가족 모두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재윤이 말했습니다. 마야, 우리 처음 만났던 날 기억해요? 파리거리에서 기타 연주하던 날요? 네, 그때 마야가 다가와서 아리랑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저도 그때 처음 한국 음악을 들었는데 왜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는지 몰랐어요. 윤정자 여사가 옆에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운명이었나 보다. 재민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기타 쳐주세요. 그래, 아빠한테 아리랑 연주해달라고 해보자. 재윤이 기타를 가져와서 그날 파리에서 처음 들려주었던 바로 그 아리랑을 연주했습니다. 아이들도 조용히 들으면서 박수를 쳤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재민이가 따라 부르자 서연이도 옹알이로 따라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날 파리거리에서 들었던 기타 소리가 지금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요. 재윤과의 만남, 힘들었던 임신기간, 한국으로 오는 결정, 그리고 지금의 행복한 가정까지. 모든 것이 그 아리랑 선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가며 알게 되겠죠. 그들의 뿌리는 두 나라를 모두 품고 있다는 걸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고 가족이 되는 데에는 피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시작된 제 두 번째 인생은 이제 정말 완벽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음악과 사랑 그리고 생명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를요. 2024년 가을 재민이가 5살이 되었을 때 정말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재민이가 갑자기 피아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빠, 저도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재윤이 정말 기뻐하며 재민이에게 첫 피아노 레슨을 해주었습니다. 재민아, 먼저 도레미파솔라시도부터 배워보자. 놀랍게도 재민이는 금세 간단한 멜로디를 익혔어요. 역시 재윤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저 아빠처럼 음악가 될 거예요. 재민이의 당찬 선언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서연이도 언니를 보고 따라하려고 했어요. 아직 2살이지만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나오미도 음악 좋아하는구나. 윤정자 여사가 서연이를 안아 올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해 겨울 재윤의 음악 아카데미에서 첫 번째 발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모두 참석하는 자리였어요. 마야, 이번 발표회에서 특별한 순서를 하나 준비했어요. 무슨 순서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각자 부모님 나라의 전통 음악을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정말 의미 있는 기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발표회 당날 여러 나라 출신의 부모들이 모였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 그리고 저희 이스라엘까지요. 재민이는 아빠와 함께 아리랑을 피아노로 연주했고 저는 히브리어 전통 자장가를 불러주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노래네요. 가사가 무슨 뜻인가요? 한 어머니가 물어보셨습니다. 아이에게 평화롭게 잠들라고 하는 자장가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라는 뜻도 담겨 있죠. 그날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는 저희처럼 두 문화를 품고 살아가는 가정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선생님, 우리도 이스라엘 문화 배우고 싶어요. 발표회 후 몇몇 부모님들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이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배우면 더욱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아이들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제윤의 음악 아카데미에서 세계 문화교실을 열었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문화도 함께 배우는 시간이었죠. 오늘은 이스라엘의 전통 춤 호라를 배워볼게요. 아이들이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춤을 추는 모습이 정말 예뻤습니다. 재민이는 이제 완전히 작은 선생님이 되어서 다른 아이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샬롬은 안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평화라는 뜻도 있어요. 재민이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문화교육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희가 후원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겠어요? 정말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한국과 이스라엘 간의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프로젝트예요. 마야 선생님 같은 분이 꼭 필요해요. 그렇게 저는 공식적으로 한국-이스라엘 문화교류 활동가가 되었습니다. 재윤도 음악을 통한 문화교류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전통 음악과 한국 전통 음악을 접목한 새로운 장르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죠. 마야, 이번에는 정말 큰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꿈이요? 음악으로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꿈이요. 재윤의 꿈을 들으며 저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해 봄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저희 가족을 초청한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정말요? 이스라엘 정부에서 직접 초청한다고요? 네, 한국-이스라엘 문화교류의 모범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고 하네요. 드디어 아이들과 함께 제 고향을 방문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행 준비를 하면서 아이들은 정말 신이 났어요. 엄마, 이스라엘에 가면 뭘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도 보고 사해에서 수영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만날 거야. 와, 정말 기대돼요. 재민이와 서연이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윤정자 여사도 이스라엘 여행을 정말 기대하셨어요. 나도 마야 고향이 어떤 곳인지 정말 궁금했어. 어머님도 함께 가셔야죠. 이스라엘 부모님께서도 어머님을 정말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그렇게 저희 가족 모두가 이스라엘로 떠나는 여행이 계획되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재윤이 말했습니다. 마야, 우리 정말 많은 일을 겪었네요. 그러게요. 처음 파리에서 만났을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때 마야가 제 연주를 들어주지 않았다면 지금 이 모든 게 없었겠죠. 운명이었나 봐요. 다음날 인천공항에서 이스라엘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몇 년 전 이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엄마, 비행기에서 히브리어 공부할 거예요. 재민이가 히브리어 책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 제대로 드려야지.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몇 년을 돌아보았습니다. 파리에서의 만남, 힘들었던 임신 기간,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지금의 행복한 가정까지. 모든 순간이 다 의미 있었고 모든 어려움이 다 값어치 있었습니다. 특히 윤정자 여사가 저를 친딸처럼 받아주셨던 그 마음이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저는 진정한 한국 며느리가 될 수 있었거든요. 마야야, 고마워. 갑자기 윤정자 여사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뭘 고마워하세요, 어머님? 우리 집에 이렇게 좋은 며느리가 와줘서. 그리고 예쁜 손자 손녀들도 안겨줘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이 더 고마우세요. 저를 진짜 딸처럼 사랑해 주셔서.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는 제 부모님이 나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재윤을 보자마자 꼭 안아주셨어요. 사위야, 오느라 고생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재윤도 히브리어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안겼어요. 사다, 사비타, 아이고 우리 손자 손녀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정말 완전해진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사랑받는 가족이 된 거죠. 이스라엘에서 보낸 2주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히브리어로 대화하고 이스라엘 음식도 배우고 역사 유적지도 구경했어요. 윤정자 여사는 이스라엘 문화에 정말 많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여기 음식들이 다 건강에 좋겠네. 레시피 좀 배워서 한국에서도 해줘야겠어.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재민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행복해요. 한국에도 가족이 있고 이스라엘에도 가족이 있어서. 그래, 재민아.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나중에 커서 엄마처럼 두 나라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재민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서연이도 이제 말을 더 잘하게 되어서 히브리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이야기했어요. 엄마, 사바 보고 싶어요. 그래, 나오미야. 나중에 또 갈 거야. 한국에 돌아온 후 저희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방문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생생한 문화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재윤의 음악 아카데미도 더욱 유명해져서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오는 곳들이 생겼어요. 선생님들이 만든 이 교육 모델을 다른 곳에서도 적용하고 싶다고 하네요. 정말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연말 정말 특별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문화교류 활동이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게 된 거예요. 다문화 가정의 모범 사례로 선정되었다고 하네요. 재윤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시상식장에서 저는 소감을 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고 가족이 되는 데에는 혈연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앞으로도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가족 모두가 함께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재민이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윤정자 여사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다니. 정말 자랑스러워.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재윤이 말했습니다. 마야, 우리 정말 먼 길을 왔네요. 그러게요. 파리거리에서 들었던 그 아리랑 선율이 지금 우리 삶 전체를 바꿔놓았어요. 앞으로도 음악과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도 이런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이제 이곳이 정말 제 고향이 된 것 같았어요. 파리에서 시작된 저희의 이야기는 이제 한국과 이스라엘을 잇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저희 아이들을 통해 계속 이어질 거예요. 재민이와 서연이가 자라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음악과 사랑, 그리고 두 문화가 만나 만들어낸 이기적 같은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라며 저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